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메타 AI,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 리서치의 위진 IR 관련 RxRVI 논문이랑 GitHub 저장소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진 IR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보 검색, IR이나 또 RAG 성능 개선에 LLM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죠. 맞아요. 특히 그 논문에 나온 모델 정의나 뭐랄까 학습 방식, 평가 결과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위진 IR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문문 보니까 그 텍스트 의미를 벡터 공간에다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임베딩 모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주어진 텍스트 뭐 검색어든 문서든 간에요. 이걸 고차원 벡터, 그러니까 임베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베딩으로요. 네.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면 벡터 공간에서도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어서요. 관련성 높은 정보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벡터로 만들어서 유사도를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GitHub 저장소에 코드가 있던데 보니까 뭐 센텐스 트랜스포머 써서 모델 불러오고 바로 임베드를 얻더라고요. 네, 맞아요. 센텐스 트랜스포머, reason IR 8B. 아, 요런 식으로요? 몇 줄 안 되죠? 네, 되게 간단해 보이던데요?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 둔 거죠. 그 Trust Remote Code True 옵션은 허깅 페이스 같은 데서 모델 코드를 직접 가져와 쓴다는 의미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죠? 활용 분야. 맞아요. 활용 분야. 논문에서 IR이나 RAG 성능 평가에 되게 공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BIRT 벤치마크 결과도 있던데요. 아, 네. BIRT 벤치마크. 이게 뭐랄까 되게 여러 분야를 다뤄요. 생물학 논문 검색부터 경제 뉴스 분석, 심지어 코딩 문제 있잖아요. 리트 코드 같은 거. 아, 코딩 문제까지요? 네,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질의응답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리즌 IR이 얼마나 정보를 잘 찾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기존 방법들이랑 비교도 하겠네요. 뭐 BM25 같은 거나 다른 임베딩 모델들하고. 당연하죠. BM25 같은 전통적인 키워드 방식이나 다른 임베딩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좋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RAG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해요? MMLU나 GPQA 데이터셋을 쓴다고 하던데. 네, RAG는 단순히 문서를 찾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찾은 걸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찾은 정보를 LLM한테 줘서 이걸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문제를 풀게 하는 거니까요. 논문 보면 MMLU 평가할 때 코어티,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기법도 같이 썼다고 나와요. 아, 코어티요?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는 거? 네, 그렇죠. 리진 IR이 찾아준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을 만들어내는지 그 추론 과정까지 보려는 거예요. 와, 상당히 깊게 평가하네요. 근데 이런 모델은 대체 어떻게 학습시키는 걸까요? 논문에서 대조학습, contrastive learning,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요즘 임베딩 모델 학습의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대조학습. 그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관련 있는 애들, 예를 들어 질문이랑 정답 문서는 임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만들고요. 네. 관련 없는 애들은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거죠. 아, 관련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멀리?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부정적 예시, 영어로는 hard negative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부정적 예시요? 네. 이게 뭐냐면 모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답이랑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쉬운 오답들이에요. 이런 까다로운 오답들을 잘 골라서 학습에 써야 모델 성능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 일부러 헷갈릴 만한 걸 학습시킨다는 거군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죠? GitHub 저장소 보니까 Synthetic Data Generation 뭐 이런 디렉토리가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데이터만으로는 그런 까다로운 예시를 충분히 얻기 어려우니까 아예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직접 만든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문서 내용을 보고 질문을 생성한다거나 덕토 쿼리, 아니면 정답에 대한 추론 과정을 만들어낸다거나 generate reasoning, 또 말씀하신 그 어려운 오답들을 찾아내는 hard negative meaning 스크립트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와, 학습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과정까지 다 들어있다니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트램이라는 도구도 언급되는데 아마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대조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도구나 프레임워크를 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논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GitHub 쪽 보니까 라마 모델 구조, 특히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수정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점도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생성 LLM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인베링 품질을 높이려면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의미 관계나 문맥을 더 잘 포착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모델 내부의 어텐션 작동 방식을 검색이나 인베딩 추출에 더 유리하도록 조정한 거로 보여요. 검색 목적에 맞게 모델을 튜닝한 거죠. 종합해보면 Reason IR은 정보 검색 그리고 RAG 성능을 진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특화된 인베딩 모델이네요. 네, 맞아요. RxIB 논문에 나온 것처럼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대조학습 같은 고급 기법으로 훈련했고 GitHub 코드는 그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핵심은 IRRAG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냥 LLM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데이터 생성부터 모델 구조 조정, 학습 방식까지 전부 다 최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정말 깊이 있는 접근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논문에 나온 벤치마크 성능은 분명 인상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잘 정제되고 때로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과연 우리가 실제 부딪히는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보 요구에는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실험실 성능과 실제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벤치마크 점수 너머의 실제 효용성,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